이게 100만원만 주세요. 아. 4일만 넘어. 한번 좀 둘러보고 올게요. 예. 이거 봐라. 이 반쪽만 떴는데도 한 접시가 나오잖아. 안녕하세요, 입지래척입니다. 자, 지금 이곳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녹동항 활어 선어센터에 와 있습니다. 정식 이름이 수협 활선어회 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저는 녹동항은 처음 와봅니다. 그 건너편에 이제 외나로도가 있거든요. 그쪽은 자주 왔는데, 외나로도 쪽은 자연산 위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취급을 한다고 한다면, 이곳 녹동항은 자연산뿐만 아니라 양식 활어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연말, 연초까지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이곳에 찾았을 때 뭐가 좋은지 그거 한번 알아보고, 저희도 점심을 지금 먹을 겸 왔거든요. 즉흥적으로 한번 가서 흥정해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녹동항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가장 큰 항구입니다. 이곳의 여객터미널은 제주도를 비롯해 거금도 같은 주요 섬을 잇는 허브 역할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객선이 드나들 때마다 유동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근처에는 횟집 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경매가 벌어지는 위판장과 활선어 회센터가 자리하며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과 겨울을 앞둔 지금 이곳에선 어떤 수산물이 판매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인상은 한산했습니다. 이때가 평일 점심시간. 찻집인데 수조가 깨끗해서 고기들이 선명하게 잘 보이죠. 제가 품목별 가격 정보를 드릴 텐데 어디까지나 이날 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산물 시세는 그날그날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대략적인 참고만 하세요. 왼쪽에는 큼지막한 자연산 붓바리가 눈에 띄고, 그 옆은 자연산 돌돔인데 이제가 줄돔 사이즈를 벗어나려는 씨알입니다. 현재로선 얘네들이 고급 어종 1티어죠. 그 아래로 자연산 참돔이 보이고, 핏불 고등과 붕장어, 꽃게와 뿔소라, 양식 전복, 그리고 여기는 양식 농어와 광어가 있는데, 이거 진짜 크다. 이 아래 커다란 녀석이 눈에 띄어서 봤더니 엄청 큰 자연산 얼음돔입니다. 지역에선 후추가 뿌려진 것 같다고 해서 후추돔이나 민돔으로 불리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참돔의 상위 호환 정도 되는 농어목 하스돔과의 나름 고급 횟감입니다. 여기 철은 조금 진한 듯한 점농어도 보이죠. 살이 좋으면 이것도 좋은 선택인데요. 개인적으로 12에서 1월 사이는 점이 없는 일반 농어가 산란 직전이라 좋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주 산란기가 11월에서 1월 사이인데 이건 해마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 같은 일반 손님이 산란 여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딱 보고 등짝에 살 두께가 빵빵하게 올라있다, 그러면 지금 먹어도 좋은 횟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농어도 좋지만 고급 횟감을 원하신다면 감성돔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산 양식이 많이 풀리는 시기라서 시장과 횟집 곳곳에 볼 수 있는데요. 이날 들어온 감성돔은 모두 자연산인데 벌써 살 두께가 제법 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감성돔을 돈 주고 사 먹을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낚시꾼의 자존심이 있지. 촬영 중에 시장을 찾은 한 구독자님을 만났는데요. 근데 돈이 제일 맛있을 때예요? 지금요? 우리 형님이 유튜브에 나오시는데 아, 비싸게 해도 저런 게 맛있어요, 돌돔. 아, 주문 있는 거? 예, 저기 한 키로에 8만 원 하는데, 아,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감성돔도 맛있을 때고 농어 맛있고. 혹시 능성어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양식 능성어는 키로에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 작은 것들은 네, 목발이는 키로에 5만 원까지. 키로에 5만 원. 붓바리가 진짜 많이 잡히나 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커다란 붓바리는 킬로그램당 10만 원 정도 하고, 비교적 작은 크기들은 킬로그램당 5만 원으로 같은 어종인데 크기 따라 확 저렴해지죠. 이거보다 더 작은 잔바리들도 있는데 킬로그램당 3만 원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또 다른 가게에선 자연산 새우가 한가득 들어왔는데요. 아, 이건 저거다. 봉뱅이, 중화, 꽃새우랑 좀 섞여 있어요, 지금. 참고로 저 꽃새우는 한때 새우깡의 주 원료이기도 했지요. 어머나 세상에. 양식인가? 아니, 자연산인데 요즘에 이 잔바리들 잡힌 것 같아. 이건 지역에 따라 남정바리, 배대미, 살감시 등으로 불리는 어린 감성돔이죠. 자연산인데 이런 거 뭐 먹을 게 있다고 웬만하면 놔주지. 이쪽 지역에선 꽃낙지라 불리는데요. 우리가 먹는 낙지랑 똑같습니다. 다만 전라남도 쪽 낙지는 뻘에 사는 뻘낙지가 좀 어린 개체라 탕탕이로 먹기 좋고, 돌틈에서 잡히는 돌낙지는 어느 정도 크게 자란 건데 해물탕용으로 좋죠. 이건 추정컨대 올해 봄에 태어난 청소년기의 갑오징어로 보이죠. 이것들이 겨울을 나면서 훌쩍 자라면 이듬해 봄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회로 드시겠다면 봄보단 지금이 조금 더 낫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는 독특한 가오리가 있는데요. 지역민들은 주로 황가오리라 불리는 노란가오리입니다. 제철은 봄부터 가을까지. 그래서 올 봄에 제가 노란가오리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새빨간 회도 특이하지만 특히나 이 애라고 부르는 간이 별미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보리순 넣고 애탕을 끓이면 정말 끝내주지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 반가운데 지금도 맛이 있을지는 장담 못해요. 개인적으로 노란가오리는 6에서 7kg 이상 큰 것이 정말 맛있고 이렇게 잔바리들은 간재미처럼 해무침으로 먹는 게 좋을 겁니다. 꼬리에 상처가 있는 이유는 이 자리가 독가시가 난 자리라 잡자마자 칼로 잘라낸 거죠. 찔리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 쏨뱅이 있을 거라 그랬지. 저는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잡어회를 먹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심 다양하면서 독특한 잡어를 기대했는데 적어도 이날은 쏨뱅이 뿐이었죠. 이거는 이제 간잼이고. 요즘 완도산 양식 광어도 살이 제법 올라서 뭐 좀 평범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횟감 종류도 잘 모르겠고 돔 종류는 비싸서 먹기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양식 광어도 충분히 추천할 만합니다. 좀 더 쫄깃쫄깃하고 깔끔한 회를 선호한다면 지금 보이는 쥐치나 바로 위에 자연산 게우럭도 추천합니다. 참고로 게우럭은 크기가 큰 우럭을 게우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개볼락이란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보이면 일단 사드세요. 굉장히 쫄깃쫄깃 탱글탱글합니다. 자, 이번엔 반대편을 탐방해 보는데요. 좀 구경 좀 하고요. 네, 둘인데 구경 좀 해보고 뭐가 있나. 여기까지 와서 강원은 감성돔은 어떻게 팔아요? 키로에? 이거 8만원만 주세요. 키로에 8만원이요? 아니야. 그러면 8만원이야. 이게 8만원만 주세요. 키로 넘어간다는 거죠? 혹시 넘겨? 아유, 둘이서 먹기 좀 많다. 자연산 넘어. 한번 좀 둘러보고 올게요. 예. 이런 호객행위는 좀 부담스럽죠. 둘이서 먹겠다는데 2kg 가까이 되는 걸 막 꺼내어 주시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뭐뭐 있는지 여유롭게 구경하고 싶어도 옆에서 계속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면서 막 생각할 틈을 안 주니까 그냥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다른 집에서 사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아마도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분들도 이런 손님들의 심리 상태를 좀 더 파악해서 응대해 주신다면 판매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옆집에서 뭘 사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좀 전에 호객행위가 싫어서 옆집에 왔는데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저 손님이 나한테 안 사고 옆집에서 산다고 또 괘씸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옆 상인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다른 어시장에서 겪어본 얘기입니다. 상인들끼리 싸움 나면 그 사이에서 손님은 괜시리 뻘쭘해지고 이게 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가끔 좀 보면 드세신 분들이 계세요. 뭐 억적같이 살아오셨고 옆집 앞집 매일 경쟁하고 부대끼며 장사하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손님들에게 친절함을 잃으면 그 시장에 대한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호객행위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내용이 그만 먼 산으로 갔네요. 그리고 여긴 또 저를 알아보는 상인분도 계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꼴뚜기가 들어왔네요. 네. 이건 어떻게 팔아요? 꼴뚜기는? 말 안 하고 싶다. 왜요? 난 사장 채널을 너무 잘 알아서. 예. 난 얘기 안 하고 싶어. 왜 가격을? 잘못 말하고. 아니, 그냥 평소에 파던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그게 2만 원이었어요. 키로 2만원? 그건 그렇고 꼴뚜기가 참 싱싱해 보이죠? 요 작은 건 한입거리로 좋아 보이는데요. 인원수만 되면 횟감으로 사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거 얘는 쏨뱅인데 쏨뱅이 선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한 까물은 맛있겠다. 이거는 가만있어 봐. 홍가리비는 양식인데요. 시장이 인터넷보단 2배 정도 비쌉니다. 다만 시장 것이 알맹이가 더 굵을 때가 많아서 직접 비교는 좀 어려운 편이지요. 우리 지금 둘밖에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좀 한정이 됐어요. 여기 이런 데는 이제 좀 여럿이 최소한 3-4명이 와서 2kg짜리 하나 딱 떠가지고 전복이랑 뭐 가리비랑 낙지랑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죠. 이건 수산시장에서 둘이서 드시러 올 때 팁입니다. 먹고 싶은 횟감이 있는데 둘이서 먹기 너무 크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 저는 호객 없고 친절하셨던 첫 번째 가게에서 점심을 사 먹기로 했습니다. 능성어 아까 얼마나 그랬죠? 키로에 5만 원? 이거 재면 얼마나 나올까요? 한 2kg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2kg 이쪽 저쪽 할 것 같은데 2kg. 그쵸. 네. 저는 오랜만에 능성어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응. 바구니가 300g 나가요.
1.6kg. 9만 원 주세요. 9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산낙지 2마리도 추가합니다. 참고로 능성어는 자바리의 사촌입니다. 예전에 다금바리로 자주 등갑돼서 판매되다 보니 가짜 다금바리란 오명이 붙었는데요. 실현 능성어도 상당한 고급 횟감입니다. 아마 눈 감고 먹으려면 그 제주 다금바리나 능성어나 맛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의 국산인가? 여기는 수입은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경매를 수입을 안 해요. 제가 능성어를 택한 이유는 가성비가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대량 양식이 된 이후 가격이 내려갔는지는 몰라도 예전에 그 일본산 양식 능성어가 판매됐을 때 적어도 킬로그램에 7만 원씩은 했거든요. 그런데 국산 양식으로 킬로그램당 5만 원이면 여러분에게도 권해볼 만해서 제가 먼저 먹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날만 조금 저렴할 수도 있어요. 비쌀 땐 6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나저나 2kg에 가까운 녀석을 둘이서 어떻게 먹느냐고요? 둘이선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건 팁인데요. 한쪽만 썰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포만 떠서 해동제에 감싸달라고 했죠.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저녁까지도 충분히 괜찮은 식감으로 숙성회를 즐길 수 있거든요. 1.9에서 2kg짜리 능성어라면 포 한쪽당 둘이서 드시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나온 대가리와 뼈는 챙겨서 초장집에서 밥과 함께 매운탕으로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수산시장에서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가죽구두를 신고 왔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돌돔을 봤습니다. 제 약간 D형이다. 진짜. 이것도 양이 꽤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썰면은. 가리비는 얼마예요? 가리비는 키로에 만 원인데 네. 오늘 서비스 좀 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서비스로 주신 게 한 1kg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가자. 이거 봐라. 이 반쪽만 떴는데도 한 접시가 나오잖아. 오랜만에 능성어 안무 보자. 저희는 2층 초장집에 왔는데 기본 세팅비가 괜찮더라고요. 보시면 1인 5,000원인데 매운탕을 포함시켜서 7,000원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른 시장에서는 세팅비는 세팅비를 받으면서 매운탕 한 냄비만 만원씩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김치가 국내산인 건 뭐 당연한 건데 고춧가루까지 국내산인 건 당연하지 않거든요. 이런 점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탕탕이 손질비는 따로 안 받고요. 서비스로 받은 가리비찜은 찜비로 2,000원을 받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간단히 먹고 가려 했는데 여러분께 보이기 위한 촬영이다 보니 제법 푸짐하게 차려졌네요. 계획엔 없었던 가리비찜도 먹고 낙지 탕탕이에 낙지 대가리는 매운탕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메인인 능성어회, 반마리만 떴는데도 둘이서 먹기엔 약간 많아 보입니다. 매운탕 포함해서 세팅비가 인당 7,000원인데 반찬도 몇 가지 나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분명 카메라를 의식하고 주신 것 같은데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유, 사장님이 갑자기 뭐 문어 무침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진 찍고 있으니까 찍어서 올려달래요. 제가 뭐 유튜브고 뭐가 그런 건 모르겠고 어디 올리는 사람이라는 건 딱 직감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 안 나온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끓기 시작했으니까 국물이 한 5분의 1 정도 줄어들 때까지. 아, 근데 이거 양이 많은데? 대가리가 크니까 국물이 맛있을 것 같아요. 능성어 뱃살 보세요. 이거 맛있겠다. 딱 올려가지고. 그 특유의 아닥아닥거리는 식감. 와사비는 가루 와사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극상의 허러해. 사실 제가 한동안 숙성된 회만 먹다 보니 오히려 이런 극상의 허러해 식감이 이제 적응이 안 되기 시작했어. 고무 같아. 그냥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면 조금 질기다. 숙성하면 더 맛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간장보다는 아우, 운전만 아니면 그냥 이거 바로 소주인데 이거는. 산낙지를 돌문어죠. 야, 이 빈속에 이 새콤달콤한 초무침을 딱 씹으니까 정신을 화들짝 들게 만들고 그런 매력이 있네. 그리고 이제 능성어회는 능성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극상의 화로회잖아요. 바로 떠서 먹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질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얇게 뜨신 건데 이거는 간장 와사비보다는 그냥 쌈 싸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딱 보면요. 이렇게 딱 해서
좀 더 수성해서 두툼하게 썰어 먹으면 특유의 그 기름 맛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화로센터니까 화로센터에서는 또 화로를 먹어주는 게 인지산정이죠. 근데 사실 이 능상어도 알고 보면 굉장한 고급 어종입니다. 굳이 먹이자고 한다면 왜 횟집에 가면 제일 저렴한 게 아마 광어, 우럭, 조금 한 5,000원 정도 비싼 게 이제 놀래미, 그 다음에 뭐 참돔, 농어 이렇게 동급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위에가 감성돔,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이 능성어가. 그리고 수산시장에서도 능성어는 어디 가서 샀을 때 킬로그램당 7만 원, 5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작은 거 아니면. 국내산 양식으로 많이 풀리면서 좀 가격이 접근성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실 맛 차이는 도미보다 고급 어종이라고 하지만 막 와닿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찰지고 기름기가 조금 더 있다. 왜냐면 참돔은 또 금방 또 푸석푸석해지거든요. 탄력으로만 따지면 능성어가 한 숲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동해안 대천항처럼 엄청 관광화, 상업화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하고 또 때가 좀 덜 묻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호객 행위도 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둘러보고 다닐 수가 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외나로도는 물론이고 이 고흥군 전체가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나오자마자 바로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속도로 나와서 또 한참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접근성이 어려서 그렇지 한번 들어오면 치열하게 막 경쟁을 해가면서 낚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막 시달리거나 그런 것들은 좀 타지역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흥 쪽, 이쪽 그 낚시든 관광이든 한적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후로 능성어 남은 반쪽은 다음날 저녁에 집에서 썰어 먹었는데요. 역시나 적당히 숙성해져서 너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질의 해산로드 30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